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테스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1부 기본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테스라는 기업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그 제조 시에 필요한 증착 공정이라는 공정이 있거든요. 전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인데요. 그 증착 공정의 증착 장비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한 5,120억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코스닥에 한 119위 정도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코스닥에서 나누자면 코스닥 대형에 거의 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 수익률은 1.1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약 한 9.59%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9.59%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계사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두 개의 관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안테스 반도체 설비라는 회사, 그 다음에 우시테스 반도체 설비라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장비를 제작해서 납품하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해서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죠.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회사 두 군데를 연결 대상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뭐 작년 기준으로 봐도 뭐 거의 반도체 장비 또 디스플레이 장비 이렇게 해서 한 74% 정도가 뭐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나머지 기타 제품들이 한 25%, 26%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뭐 이건 이제 기타 그 사업 영역에 뭐 LCD 장비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고요. 대부분은 반도체 장비, 제조 장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는 우리나라에 지금 EN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익 홀딩스라는 회사도 있고 또 유니셈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또 뭐 정착 장비 중에서는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유진테크 같은 회사, 그런 회사들이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 컨센서스를 잠깐 볼게요. 리포터들을 보는데 현재 이 테스라는 종목을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는 총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2일 날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충 제목은 내년에도 낸드 투자는 늘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 리포트를 한 번씩 보시면 더 좋겠죠. 목표 주가 25% 상향 조정하면서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또 더 높여 내는 그런 리포트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4군데가 리포트를 내고 목표 주가를 내는데요. 그 목표 주가의 평균은 이제 그 리포트 상에 이제 적정 주가로 표기가 되죠. 현재 각 증권사들이 적정 주가를 31,333원 정도로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지분 분석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대주주가 전체적으로 한 30%, 29.26% 정도가 이제 대주주하고 근데 특수 관계인들이 지금 한 29.2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아주 높은 지분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수준의 그런 지분율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지분 상황에 따른 경영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그렇게 높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어떤 특수 관계인 또는 체제주들의 변동성을 확인해 보면 지난 4월 올해 4월에 뭐 국민연금공단이 조금 물량을
축소시키는 그런 경우가 포착되긴 하지만은요. 4월달, 2월달 이야기니까 최근에는 특별하게 대주주의 지분 변동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스라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은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테마 업종 섹터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 해갖고 제가 26개 종목을 이 섹터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업종 테마가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시면 반도체 전공정 소재가 있죠. 장비 단과 소재 단 둘 다 반도체들이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을 못 쓰고 있어서 이 반도체 장비나 또는 반도체 소재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운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그 테마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테스라는 종목이 힘있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업종 테마군에 묶여 있어서 좀 힘이 없는 업종 테마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본격적인 시세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크게 추세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정후 공정 장비라는 이 섹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 막대, 그 다음에 오렌지색 막대, 회색 막대, 그 다음에 노란색 막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게 제일 이 파란색부터가 제일 먼 거리, 그러니까 제일 긴 기간인 20일, 그 다음에 10일, 5일, 그 다음에 최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갈수록 그 상승률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굳이 이 업종 테마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 테마들이 다 지금 최근 좀 상승, 특히 오늘 같은 날, 그죠?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오늘 같은 날 아주 큰 상승세,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도 큰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그게 힘을 입어가지고 대부분의 업종 테마주들이 다 이렇게 점점 단기간으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 섹터도 다르지 않고 지금 현재 최근에 가까울수록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좀 성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 업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많이 힘을 못 쓰고 있구나. 그렇게 우선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종 테마가 언제쯤 회복세를 본격적으로 보이느냐 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또 그런 쪽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본격적인 테마가 상승을 해야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은 업종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테스는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쪽에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공정의 장비를 주로 납품을 하죠.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메모리 쪽에 많은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생산해서 또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거의 한 70% 정도 매출량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70% 정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정책이 상당히 이 회사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메모리 시장 쪽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연결의 고리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낸드 프레시 쪽의 메모리를 더 많이 이렇게 또 생산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계속 메모리 시장 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또 비메모리 쪽에 어떤 신규 라인을 계속 구축해서 그쪽 시장을 지금 선점하려고 하는
또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도 삼성전자의 70% 이상을 매출을 만들고 있는 그런 한 회사의 입장에서 납품을 하는 한 회사 입장에서 비메모리 시장의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먹거리를 분명히 이 테스라는 회사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메모리 시장에만 계속 의존하고 기대하고 있다가는 이 회사는 도태되고 말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스라는 회사도 비메모리에 관련된 어떤 라인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쪽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빈메모리 시장에도 삼성전자와 함께 진입할 수 있는 기대감이 또 상당히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빈메모리 산업에 빈메모리 반도체 쪽도 같이 동반 진출하는 그런 목적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빈메모리 시장에 엄청난 장비를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스가 그런 빈메모리 시장에 진입을 성공한다면 계속해서 큰 매출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발주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실적도 좋은 부분 나중에 이제 실적 확인하시겠지만 실적도 좋은 부분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의 신성장성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 회사를 한번 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고 쭉 지켜보면서 물량도 모아나가고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더 점검해 나가는 걸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은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적은 우선 연간 실적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사실은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파란색이 많은데요. 이 파란색이 많다는 것은 지금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예, 영업이익에 파란색이 많은데요. 이 파란색은 뭐냐면은 기대했던 컨센서스보다도 실적이 좋게 나오지 못한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그런 기간이다,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동안에는 계속 어닝 쇼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적인 컨센서스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기간들이 나왔고요. 뭐 EPS도 마찬가지 이렇게 파란색들을 많이 보이죠. 그다음에 매출액은 뭐 2017년은 조금 좋게 나왔지만 나머지 2018년, 19년에도 다 어닝 쇼크 수준으로 특히 2019년 작년에는 뭐 컨센서스상에는 3,7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매출액이 1,784억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EPS 같은 경우도 3,760원 정도까지 예상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400원. 매출액 영업이익도 900억대를 생각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117억. 생각보다 엄청난 안 좋은 그런 성적표를 내버렸죠.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대비 마이너스 71%를 역성장하는 그런 기록까지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 2018, 2019년 3년 정도는 이 테스라는 기업의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 예, 너무너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요. R&D 투자라든지 또 새로운 신사업 먹거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투자를 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0년 올해와 2021년 또 나아가서 2022년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 전망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그 실적을 한번 보면은요, 올해 이제는 실적 전망이죠. 물론 1분기, 2분기는 실적을 이제 다 발표를 했고요. 아, 지금 이제 2분기 이제 3분기가 곧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4분기 뭐 이렇게 쭉 이제 실적들이 나올 텐데 일단 현재 실적 전망을 그러니까 1, 2분기는 실적 그다음에 3, 4분기는 실적 전망을 가지고 봤을 때 올해 2020년은 약 한 146%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대비 2019년 대비죠.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183%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 EPS는 164%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매출액도 26% 정도 성장을 작년 대비 2019년 대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약 한 32% 정도의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20년 대비겠죠. 그다음에 2022년은 약 한 4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증가가 얼마나 되는 건지, 얼마 정도의 증가폭이 일어났는지 이걸 보는 거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214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거고, 2021년은 115억 정도, 2022년 239억 정도 늘어나죠. 2021년은 살짝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전년 동기, 전년 대비 214억이 증가했음에도 2021년 내년에는 115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상 조금 줄어들죠. 약 한 46% 정도 줄어드는 부분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다시 2022년은 108% 정도로 다시 회복하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2020년 올해의 상승폭보다 더 큰 239억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약간 마이너스, 그러니까 절대 증가액입니다. 증가액이 약간은 더 줄어드는, 반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한 해가 예상될 수도 있겠지만, 또 2022년은 다시 75%로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ROE 전망은요, 올해가 11.36, 내년이 14.12, 그다음에 2022년이 17.73이거든요. 이 ROE는 10%를 기준으로 해서 10%가 넘어가야 좋아요. 10%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그 ROE가 해마다 점점 성장을 한다면 이건 성장성이 확보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아지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고, 또 이게 10% 이상이기 때문에 ROE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성장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잘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평가 기준을 잠깐 보면은요, 가치평가는 2020년은 올해는 0.36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은 0.47을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치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그 PER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계산법이 있는데요. 이 가치평가가 0.5보다 더 밑으로 낮은 수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0.5보다 더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저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5에서 1로 갈수록 점점 적정 주가에 가까워진다. 물론 1 이하는 전부 다 저평가 국면이긴 해요. 1 이하는 전부 저평가 국면이긴 한데, 특별히 0.5보다 더 낮으면 더 많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2020년, 2021년 전부 다 0.5보다 작은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해 모두 현재 실적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실적 전망이 그대로 유지되고 만들어진다면 지금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 국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5보다 더 작으니까 특별히 더 저평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치평가가 1이라는 수치보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그때는 고평가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의 현재 주가가 실적 전망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1을 기준으로, 1보다 높으면 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0.36, 0.47 내년까지 2022년은 아직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PER을 아직 정확하게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와 내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싼 가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실적을 잠깐 보면은요, 분기는 1분기, 2분기는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그죠? 예, 1분기, 2분기는 발표가 됐고요. 1분기,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꽤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의 실적이 이렇게 146%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올해 3분기도 실적이 아주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해요. 현재 지금 약 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3분기 대비 한 246% 정도까지 큰 폭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3분기가 사실은 적자를 좀 봤었어요. 영업이익이 적자, 그 다음에 EPS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출도 그렇게 크게 높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현재 예상하는 3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61억 정도, EPS가 306원 정도, 그다음에 매출액이 497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전년 동기의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그 큰 폭의 상승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뭐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 수치에서 플러스 수치가 되다 보니까 큰 폭의 퍼센테이지로 계산은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적자에서 흑자로 되는 턴어라운드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또 주식 상승의 재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46%의
올해 3분기에 큰 실적이 전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올해 2020년에 전체적인 예, 상승률도 약 한 전년 대비 한 146%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되어 나오는 거죠. 4분기는 조금 저조한 성적을 냅니다. 작년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마이너스 39% 정도 지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분기는 마이너스 한 8%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YOY 누적으로 보신다면 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4분기, 그러니까 실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 최근 4분기, 그러니까 2021년 1분기, 그 다음에 올해의 4분기, 3분기, 2분기, 그 네 분기를 합치면 1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4분기의 합을 더해서 현재의 2020년과의 한번 그 성장성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은 146%를 성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물론 1분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가 들어가긴 했지만 4분기를 합하면 약 한 135%의 성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2021년이 연간 성장이 32%로 떨어진다고 32%로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올해의 성장성인 146%에서 32%로 좀 낮아질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2021년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4분기가 발표되면 될수록 이 누적된 YOY 수치는 점점 낮아져서 32%에 가깝게 가겠죠. 물론 그 사이 2021년에 연간 실적 전망이 더 높아진다면 그 폭은 줄어들겠지만 일단은 현재 연간 실적과 분기 실적이 크게 괴리가 없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이중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그래프를 잠깐 살펴볼게요. 뭐 이렇게 제가 수치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좀 보시면 조금 더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간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18년, 19년 테스의 입장에서는 정말 실적이 좋지 않았던 그런 3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그래프 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파란색 선 여기 진한 파란색 선이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8년, 19년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영업이익이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별히 많이 변동을 보였던 것은 바로 EPS죠. EPS가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오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 그다음에 매출액도 뭐 2019년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주가거든요. 주가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연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있던 주가가 2018년에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죠?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유는 당연히 설명이 되죠. EPS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매출은 조금 올랐지만 그 상승폭이 전년에 이런 가파른 기울기 대비해서 많이 둔화됐죠. 심지어는 2019년은 이제 매출액마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다음에 EPS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영업이익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요. 2018년에 주가가 좀 생각보다 심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 때문인지 2019년에도 사실은 매출액이라든지 EPS라든지 영업이익이 급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반등세가 보였죠. 반등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반등세가 포착됐고 올해는 현재 물론 전망도 두 분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올해는 매출액과 EPS와 영업이익이 지금 다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만큼은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일단 후행성의 스토리예요. 후행성의 스토리예요. 2018년에 많이 떨어졌었고요. 사실 2019년도 조금 떨어졌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2019년은 더 2018년보다 더 안 좋은 전망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살짝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너무 과해서 반등을 했을 수도 있겠고 이때 당시에 뭐 초기에 분기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반등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약간 반등을 하면서
올해 성장성을 좀 이미 반영을 해버렸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후행적으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넣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후행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격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실적에 가격이 연동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분명히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 떨어진 부분을 좀 덜 반영하면 그 다음에 또 떨어질 수 있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올해의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을 충분히 주가가 반영하지 못했으면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종목들의 주가를 쭉 추이를 연간으로 이렇게 봐도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는 실적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미 작년도에 사실은 더 떨어졌어야 되는 주가가 사실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의 주가에 약간 그게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이 지나서 2021년, 2022년 갈수록 지금 이렇게 이제 실적 전망들이 다 우상향하는 실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건 뭐 전망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의 기울기가 더 높아질지 더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당연히 실적과 연동하는 입장에서는 올해 실적이 생각만큼 실적 대비 생각만큼 주가가 못 올랐다는 것이 또 내년에 뒤늦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에 삼성의 그 낸드 플래시 쪽의 어떤 정설 또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캐파를 새로 구축해서 공격적으로 사업의 확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장비주예요. 물론 뭐 소재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은 캐파를 만들어야 된다,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또 생산 설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우선은 소재 쪽보다는 장비 쪽에 엄청난 수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에 이런 실적 전망의 상승분은 반드시 뭐 예상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간 그래프 상으로 지금 보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한번 그래프를 제가 점검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 주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적정 주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을 활용해서 적정 주가를 내게 되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 오랜 동안 주식 투자 생활을 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노하우의 뭐 한 공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여튼 그 적정 주가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제가 해가지고 2018년부터 쭉 적정 주가를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적정 주가는 수치를 보는 것보다 차트를 보면서 위치를 한번 파악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적정 주가는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적정 주가를 설명드릴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낼 때 목표 주가 내지는 적정 주가를 내잖아요. 네, 목표 주가 내지 적정 주가를 내는데 그런 그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적정 주가, 그러니까 그 증권사에서 내고 있는 적정 주가 현재 얼마죠? 31,333원이라는 이 수치를 너무 마치 목표 주가인 것처럼 믿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적정 주가라고 하는 이 수치는 말 그대로 그 정도 선이 되면 현재의 실적에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그 예측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정 주가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 근접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적정 주가 대비 너무 높게 고평가되었다든지 너무 낮게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적정 주가를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올해 적정 주가 2020년의 적정 주가는 28,837원으로 계산이 돼요. 28,837원. 그게 어디쯤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이 지금 28,837원 라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의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된 적정 주가는 올해는 28,837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28,837원이 돼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가장 고가가 28,800원까지 갔었어요. 28,8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거의 올해의 적정 주가는 근접을 하고 타치를 했다라고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이고도 하니까 2020년의 적정 주가를 가지고 이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보다는 그 다음 해인 2021년의 적정 주가를 가지고 저는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적정 주가는 38,264원으로 계산이 되어져 나옵니다.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면은 38,264원의 권역이 바로 여기 보시는 초록색 실선 이 부분이 지금 2021년의 적정 주가예요. 그 2021년 적정 주가까지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 약 한 50% 정도의 괴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 2021년에 적정 주가까지 도달한다고 예상했을 때 지금 현재의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도달한다고 예상했을 때는 지금보다도 약 한 50% 정도 상승분이 있다. 그만큼 공간이 있고 쿠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밑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선 이게 바로 적정 주가 2021년의 적정 주가의 저점 밴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계산은 19,518원. 19,518원으로 계산하는데요. 현재 가격 대비 한 25% 정도 수준 정도 뭐 대충 그렇게 보이네요. 그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내년의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19,500원까지 이 주가가 테스의 주가가 밀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여러 데이터와 통계를 다 가지고 이 적정 주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물론 이 적정 주가가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또 이 적정 주가는 주가라든지 또는 뭐 ROE라든지 EPS라든지 또 PBR이든지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이게 변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변동이 큰 폭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씩은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벌써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현재 입장에서는 19,500원까지 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19,500원까지 내려간다. 이 말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19,500원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위에 변동폭을 항상 두는 거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그리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사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반대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밴드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까라는 것을 그냥 예측하는 수준인 거죠. 참고로 여기 점선으로 보이시는 이 초록색이 2020년 올해의 적정 주가 라인이고요. 반대로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점선은 올해 2020년에 저점 밴드라는 거죠. 저점 밴드였는데 올해 2020년 저점 밴드까지 내려간 적은 없어요. 제일 많이 내려갔던 게 이게 얼마였죠? 이 주가 제일 많이 내려갔던 게 15,050원. 거의 뭐 비슷하게 내려갔네요. 그죠? 내려갔기 14,709원이고 15,05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한 4, 5% 정도 차이까지 밀고 내려갔던 적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그게 지금 3월 달인데요. 3월 달 당시에 이 저점 밴드가 정확하게 이 가격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 가격이 아니고 아마 다른 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적정 주가의 라인은 가격은 계속 변동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도 또 그 폭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때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물론 뭐 코로나 사태 때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 올해 2021년에 적정 주가 저점 밴드가 가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아주 고점 밴드도 있거든요. 고점 밴드가 고점 밴드는 얼마냐면은 2021년의 고점 밴드는 48,849원이에요. 48,849원인데 지금은 지금 48,000
테스가 역사적으로 48,000원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라인을 그릴 수가 없지만 43,700원까지 올라간 기록은 있네요. 그죠? 2017년 당시에 43,7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2021년이 완전 이 테스가 미쳤어.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너무너무 과열돼서 버블이 끼면서 올라가더라도 48,800원까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고점 밴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48,800원이라는 고점 밴드를 뚫고 더 올라간다면 그때는 정말 조금 이제 위험한 단계다. 정말 거품이 많이 끼었다. 뭐 이렇게 보고 조심을 해야 될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적정 주가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가격대라고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그 가격도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가격 위치와 저점 밴드, 고점 밴드, 그 다음에 적정 주가의 라인을 보면서 지금 위치가 여전히 좀 저평가구나 아니면 좀 고평가구나라는 판단하는 차원에서의 적정 주가의 활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정 주가를 여러모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요. 상당히 잘 맞아가는 확률이 높다. 100%는 아니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 번 검증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적정 주가를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적정 주가도 항상 이렇게 제 계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적정 주가의 가격과 그 다음에 정권사에서 발표하는 적정 주가의 가격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크게 참조하실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볼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재무제표 잠깐 보면은요. 재무제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플로우를 보시면은 캐시플로우는 크게 세 가지를 이제 현금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죠?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왔느냐, 캐시플로우가 우리 기업으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를 확인하는 거죠.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장사를 잘했다. 그다음에 그만큼 더 재정적으로 안정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되면 될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현재는 2020년 올해는 1분기, 2분기만 발표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이렇게 138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은 341, 360, 367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 지금 반밖에 아니기 때문에 138이죠. 작년 대비 더 떨어져 보이는 거지만 이건 2분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1년을 해당하는 거고 그렇게 차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러스면 된다. 뭐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막 그 대입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올해는 현재까지 한 138억 정도의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다, 누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 테스라라는 회사가 어떤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다른 주식을 산다든지 또 어떤 건물을 산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의 유보금을 이용해서라든지 또는 회사의 또 사업 영역의 한 일환으로 어떤 땅을 좀 사놓는다든지 또 공장 부지를 미리 매입해 둔다든지 결국엔 다 투자 활동이에요. 그러면 투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투자를 위해서는 마이너스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상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임에도 불구하고 262억의 현금 흐름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작년에는 1년 전체가 마이너스 51억이었는데 올해는 2분기만에 262억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만큼 더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마이너스 되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무 활동은 이제 테스라는 기업이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해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돈을 필요로 한 상황이 생길 때 그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빌려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내가 현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 그만큼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는 것이 더 좋다?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갚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내가 돈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혹시 예전에 빌려왔던 돈을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은 나갔다는 말은 그만큼 그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대충 영업활동은 플러스,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도만 돼도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들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펼쳐보면 이렇게 막 익스펜드 하면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자체를 하나하나 검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보고 막 하는 것들은 정말 장기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한번 살펴봐야 될 항목일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인들이 재무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한 우리가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런 캐시플로우, 이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기가 어려워요.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건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이 캐시플로우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회사의 현금 흐름은 회사의 어떤 안정성을 반드시 담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상에서 최소한 현금 흐름표를 보고 현금이 이 세 군데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만 한번 확인해도 문제없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확인했던 게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정도 선에서만 확인돼도 일단 뭐 크게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적정 주가라든지 또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치평가 같은 것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 현재 주가가 정말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높은 위치인지 낮은 위치인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확인하려고 우리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 분석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 회사의 가치적 평가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비싸냐 싸냐 그래야 내가 투자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걸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 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밴드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HDS에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정보죠. FN 가이드를 통해서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PER 밴드라는 게 있고 PBR 밴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PER 밴드든 PBR 밴드든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여줘요. 역사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PER 수준이 지금 현재 PBR 수준이 그리고 그 수준과 현재 수정 주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항상 보면은 PER을 보면 여기 이 PER 밴드 상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되었던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얼마냐면 약 한 16.39배 정도, PER 16.39배에 해당하는 라인이다라고 봤을 때 보통 주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였냐면 그 16.39라는 밴드와 그 밑에 있던 4.76 밴드 그 사이에서 주로 주가가 형성됐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반적이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도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약간 노란색, 그죠? 28.03과 16.39 밴드 사이로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면 아주 저평가적인 그런 PER를 중심으로 계산했을 때 아주 저평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인 28.03배 정도 수준 이하에 있다면 이걸 통과하지 않았다면 왜냐면 여기 보시면 2019년에 통과한 적이 있거든요. 2019년에는 그 노란색을 통과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싸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PER 상태로 봤을 때 적정한 높이, 위치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택도 아니게 비싸게 사는 건 아니다. 지금 만약에 이 주식을 사더라도요. 그 다음에 PBR 밴드도 같은 개념입니다. PBR 개념은 역사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는 3.46에 해당하는 3.46에 해당하는 그 라인을 벗어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1.75배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지는 않다. 예, 뭐 적정 내지는 그 밑에 좀 싼 구간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PBR 밴드나 PER 밴드나 PBR 밴드를 통해서 현재 주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택도 아니게 비싸게 들어간다. 그런 저기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과연 뭘 만들어서 파는데 마진이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올해 2020년의 영업이익률은 약 한 14.7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참고로 2019년에 6.59%고 그전에는 20.14 뭐 이런데요. 지금 올해 14.75, 내년 17.40, 내후년 22.60%의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다 전망치입니다. 전망치를 바탕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을 계산하게 되는 건데요. 이 영업이익률이 점점 상승한다. 그리고 두 자릿수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만들었을 때 부가가치를 많이 붙일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경쟁사가 함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은 아니다. 뭐 아무나 뭐 할 수 있고 막 들어올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진입 장벽이 낮다면 이런 영업이익률을 두 자릿수로 특히 제조업이 두 자릿수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뭘 하나를 만들었다. 제대로 가격 받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술력이나 또 아주 높은 부가가치를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그게 담보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최소한 10%가 넘고 그게 상승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이 회사는 현재 영업 그러니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또 좋은 마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가 영업 저기 현금 흐름표를 잠깐 봤지만은요. 예, 부채 비율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네, 이 회사 지금 부채 비율은 뭐 18.68%. 네, 그다음에 작년이 15.35%. 네, 제조업체가 이 정도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부채 비율이 적다는 겁니다. 보통 100, 뭐 조금 보수적으로 80%만 넘지 않으면 부채가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회사가 너무 부채가 없는 것도 이상하죠. 네, 부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그 회사가 그 돈을 투자를 잘해서 부가치를 만들고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사업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재무 안정성의 측면에서 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부채 비율이 뭐 20%도 넘지 않는 그런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망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보율 같은 경우도 지금 2000%가 넘고 있거든요. 네, 아직 올해 거는 아직 영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 작년에 2250, 그전에도 2225, 이 정도 유보율이라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잘 쟁겨둔다. 실탄 총알을 많이 잘 마련해 두고 있다. 그게 결국 다 뭐 새로운 R&D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영업 활동의 어떤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또 방어 비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유보율이 뭐 2000% 정도면 훌륭한 재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드리자면 이 회사는 앞으로의 성장성, 예를 들어서 아까도 드렸던 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또 파운드리 산업 쪽으로 갈 때 이 테스라는 업체가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메모리 또 낸드 플래시, 낸드 메모리 쪽에 어떤 주로 장비, 정착 장비를 계속 삼성전자에 주로 70% 해당하는 만큼 공급을 했다면 삼성전자와 계속 같이 잘 간다는 파트너십으로 잘 간다는 그런 가상에서 봤을 때 지금 테스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비메모리 쪽 장비 쪽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지금 그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계획대로 잘 성공만 되어진다면 지금 이상의 또 새로운 블루오션의 어떤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 방향은 더 높게 갈 수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부는 일단 이 상태에서 이 회사는 주식을 투자해도 좋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그럴 때 이 회사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2부에서 좀 다룰 거고요. 제가 2부 영상도 준비되는 대로 바로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께 소개드리는 이 종목은 이 종목을 매수를 권유한다든지 추천한다든지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이다 보니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한 부분을 한번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투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입장의 정보 공유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2부 준비되는 대로 또 오늘 내일 중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